제가 최근에 출간한 책 이 환상 상품은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사람 얘기가 훨씬 더 재미있는데 이 1권에서는 빠졌습니다. 2편에서 쓸 작정인데 오늘은 그 맛배기 차원에서 키아누 리브스라는 슈퍼스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환상 상품이죠. 사실 헐리우드 스타만큼 상품으로서의 사람을 잘 보여주는 예는 없고 키아누 리브스만큼 성공 또 몰락 부활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상품 주기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키아누 리브스는 아역 배우 출신입니다. 엑셀런 어드벤처라는 청소년 모험 영화, 성장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졌고 이 영화는 속편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존 윅으로 이 키아누 리브스가 부활하자마자 3편도 31년 만에 제작됐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사실 헐리우드에서는 아역 배우가 성인 배우로 성공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게 귀엽던 홈 얼론, 나 홀로 집에 매컬리 컬킨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역변 이런 현상도 있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습니다. 고정된 이미지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키아누 리브스는 1994년 스피드라는 영화로 그런 아역 배우는 성공이 힘들다는 공식을 깹니다. 당시에 산드라 블락과 함께 주연했던 이 영화는 그야말로 신드럽급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배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폭발하게 되죠. 워낙 특이하고 복잡한 혈통을 가진 데다가 그의 이름 뜻도 참 감미롭습니다. 하와이에서 부는 바람 이런 건데 실제 사실이야 이런 걸 차치하더라도 대중의 호기심과 환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성공 이후에 연기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어요. 건들거리는 듯한 행동이라든가 어눌한 대사 처리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액션 영화니까 봐줄만 하긴 한데 연기력 자체로 보면 논란거리였죠. 이때 뉴욕타임스에 유명한 그에 대한 영화평이 하나 등장하죠. 어색한 배우의 영민한 연기인가 아니면 영민한 배우의 어색한 연기인가. 저는 둘 다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연기력 논란이 벌어지죠. 아마 이 논란이 스피드 2를 키아누 리브스가 고사한 배경이 됐을 겁니다. 스피드의 얀드봉 감독 또 산드라 블럭이 일부러 찾아가서 이 편 출연을 설득하기도 했는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대신에 이 키아누 리브스가 선택한 게 캐나다 한 도시의 지방 소극장이었습니다. 관객 200석이 채 안 되는 곳에서 아마 연기력을 갈고 닦으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선택을 하면서 두고두고 논란이 되죠. 당연히 버스가 아니라 유람선을 배경으로 했던 스피드 2는 침몰했고 그의 연극도 사실상 외면당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키아누 리브스는 싸구려 흥행 영화를 전전하는 전성기를 지난 스타 이런 스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니콜라스 케이지 수준까지 추락할 뻔했는데 2008년에 리메이크작이었던 지구가 멈추는 날이라는 영화에 주연을 하는데 훗날 키아누 리브스가 어떤 인터뷰에서 이 영화 무렵이 자신의 영화 배우 경력을 돌아다보면서 경력이 거의 끝날 뻔했던 날이다 이렇게 회고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7년 후에 존 윅이라는 B급 액션 영화로 그가 돌아올 때만 해도 이 키아누 리브스가 환상 상품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 영화를 보기 전에는 또 하나의 망작이 그의 영화 배우 경력에 추가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 감독이 키아누 리브스의 대역 스턴트맨 출신인 최더 스타헬스키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정 출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B급 액션 영화답게 뻔하지만 황당한 줄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 미디어들도 왜 그렇게 대중이 그 영화에 열광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 대중들의 액션에 대한 거의 모든 환상이 이 영화에 들어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개의 죽음, 그리고 무자비한 복수. 이 복수라는 게 특히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화계의 판타지입니다. 복수를 소재하는 영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에서 쉽지 않으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는 그 영화의 주역이 키아누 리브스의 캐릭터와 너무 잘 맞아떨어졌다는 겁니다. 정장을 입고 대사는 거의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접 총격전을 이제 벌이는데 그 주인공 존 윅이 그냥 키아누 그 자체처럼 느껴졌고 그냥 한마디로 너무 멋졌던 겁니다. 뭐 스토리고 뭐고 상관없이 키아누 혹은 그 영화의 주역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거죠. 그 패션과 스타일 그리고 액션 같은 것들. 그래서 존 윅과 키아누의 결합은 결국 4편까지 소편이 이어졌고 서편에서 키아누 리브스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지금 헐리우드 주변에서는 죽음의 결말을 뚫고 5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마저 지금 확산되는 중입니다. 근데 이 키아누 리브스의 성공, 몰락, 또 재기 이런 거는 환상 상품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 이전부터 온라인과 SNS 상에서 키아누의 부활 조짐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상품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잃고 나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노숙을 한다. 이런 소문이 온라인에 많이, SNS에 많이 돌았고 또 20, 30년 전과 얼굴이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래서 드라큘라설이라는 것도 돌았습니다. 호의적인 반응들이었던 거죠.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뭐 노숙을 한 것도 아니고 키아누 리브스 자체가 오토바이를 워낙 좋아해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 샵을 열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런지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이게 낡은 옷들, 뭐 새 옷보다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존 윅이라는 영화 보면 실감하겠습니다만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해서 드라큘라는커녕 나이 든 게 세월의 풍파를 벗어나지 못하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신화들이 그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을 자극하고 있었고 그 마당에 너무 멋진 모습으로 존 윅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니까 키아누 리브스 자체가 부활하게 된 거죠. 환상 상품으로서 슈퍼스타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가장 잘 보여준 명백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상품으로서의 스타, 뭐 연예인이 됐든 방송인이 됐든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됐건 이런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팔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 상품은 부차적인 거고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멋진 몸매, 그래서 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늘 드러내면서 건강기능 상품을 판다든지 하죠.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 것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건강한 멋진 몸매처럼 이것과 자신의 캐릭터가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캐릭터가 SNS상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도 전혀 못 마시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내건 술 브랜드를 내놨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대중이 신뢰할 수 없게 되죠.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내놓은 술이 성공한 예가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지 클루니의 프리미엄 데킬라와 또 밥 딜런의 위스키입니다. 둘 다 이 사람의 캐릭터와 너무 잘 맞았더라고요. 조지 클루니는 시끌벅적하게 그 이른바 브래드 핏 패거리와 그 데킬라를 놓고 파티를 할 것 같은 존재고 이 밥 딜런 같은 경우는 공연이 끝나고 호텔 바에 혼자 앉아서 위스키를 홀짝거릴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사를 궁리할 것 같은 사람. 이게 이미지와 캐릭터가 맞아떨어져서 성공했다는 거죠. 탐 크루즈라는 사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사생활, 사이언톨러지라는 종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대중한테 비호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기도 좀 있었죠. 근데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첩보 수사물로 재기에 성공하는데 그 주인공의 이미지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신비주의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톰 크루즈가 어디 사는지조차 아직 불분명합니다. 런던 근교에 산다는 소문이 있어서 미국의 가십 칼럼니스트 하나가 동네를 다 뒤졌는데 결국 못 찾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뉴욕타임스에 자신의 경험을 올리면서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다. 자기 글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런 신비주의 전략은
그 주인공 이단 헌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서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이후에는 비호감의 이미지를 많이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와 자신이 팔려는 이미지와 자신의 캐릭터가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찰떡궁합이라야 성공할 수 있고, 두 번째, 자신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한탄하고 방황과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뭐 연예인이 됐든 유명인이 됐든 방송인이 됐든 인플루언서가 됐건. 근데 정말 자신한테 맞는 옷 같은 이미지를 찾아서 계속해야 됩니다. 더 간절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찌양은 먹방이 저무는 요즘에도 대한민국 최고의 인플루언서입니다. 1,0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린 사람이 됐는데 먹방만 한 게 아닙니다. 먹방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TV 리포터처럼 꾸준히 일을 하면서 대중들한테 인지도를 넓혀 나간 결과입니다. 간절하게 영역을 확장한 결과라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간절하게 계속하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키아누 리브스는 간절하게 계속해라 이런 얘기를 저희 귀에 대고 계속 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방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